네,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 현재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문홍섭 교수입니다. 오늘 마약류 취급자 교육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취급 보고 그리고 마약류의 오남용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약류 취급 시 보고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그리고 취급 보고 유형별 자주 묻는 질의사항 Q&A 이런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약 취급 시 보고 제도입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 마약 통합 시스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취급 보고입니다. 11조 제1항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나 취급 승인자는 마약이나 향정의 취급 내역, 즉 수출입이라든지 제조, 판매, 양도, 양수, 조제, 투약까지 이런 것들을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고 내용은 분명, 수량, 취급 연원일부터 시작해서 쭉 동물인 경우는 그 소유자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상대방 마약류 취급자나 마약류 취급 승인자일 때에는 취급의 범위, 허가, 승인 번호 및 허가, 취급 승인일까지 이런 것을 전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한 사항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조 5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변경 보고는 보고 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련 법률 중 개정사항에서 지금 변경 보고 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보고 기한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개정한 사항이 올 1월 달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업자, 소매업자 행정처분을 약간 완화했던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 11호 사항에 의한 4호에 의한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고 2년 이내에 6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업자 그리고 마약류 소매업자 그래서 오늘 주로 강의를 많이 듣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와 마약을 이렇게 다루는 약사에 대해서는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12월로 경감하는 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도매업자, 의료업자, 소매업자의 행정처분을 또 완화한 부분입니다. 11조에 의해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 취급의료업자, 관리자의 위반 행위가 다 또는 남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남목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올해 1월부터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급보고 대상하고 주요 보고 정보입니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과 일반관리 대상 품목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인체형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 그리고 향정 중에서는 프로포폴, 이것은 중점관리 대상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 대상 품목은 인체형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향정신약품, 단 프로포폴을 제외한 모든 향정신약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용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과 향정, 그리고 품목 허가를 받지 않는 마약과 향정, 치약이나 표준품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원료 사용자, 합술 연구자, 또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취급한 마약 향정, 이런 것을 모두 일반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입과 판매, 투약, 그리고 조제, 양도, 양수, 폐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보고 항목으로서는 중점관리 대상 품목, 일반관리 품목 모두 인적 정보, 제품 정보, 조제 투약 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제품 정보에서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품명,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품목코드, 취급수량을 보고하는데, 일반관리 대상 품목은 일련번호를 제외한 다른 품명이라든지 제조번호, 유효기간, 품목코드, 취급수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기한은 중점관리 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일반관리 대상 품목은 취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 보고를 하고자 할 때는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날짜를 계산할 때 만일 때는 취급한 당일, 그리고 공휴일, 그리고 국경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대상, 일반관리 대상 실물 취급 시 제품 정보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입, 양도, 양수에 있어서는 실물과 전산 재고 정보를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일련번호를 포함한 실물과 전산 재고 정보를 일치시켜 보고를 하고, 일반관리 대상 품목은 실물 중에서 제조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전산 재고를 일치시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투약, 조제, 폐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 중에서 주사제는 일련번호 추적관리 제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련번호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실물 확인하고 전산 재고를 일치시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저장소를 이동시켜 가지고 비상 마약류로 사용할 경우는 입고된 순서로 실물을 소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 중에서 주사제를 제외한 경우, 그리고 일반 관리 대상 품목은 입고된 순서대로 실물을 소진하고 전산 보고가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제할 때는 가급적 번호 순서에 맞도록 약품을 사용해서 환자에게 제공한 번호와 전산상의 재고가 일치하도록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련 번호 추적 관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이용 내역을 일련 번호별, 쉽게 말해서 포장 단위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장이 10티가 있고 20T짜리가 선체에 있다면 일련 번호를 01, 02, 03 이렇게 일련 번호를 다 나눈다는 식이 되겠습니다. 저장소 이동 및 기본 장소로 재이동하는 경우, 즉 반납하는 경우 저장소를 이동하거나 일련 번호를 포함해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 보고한 마약류가 반납된 경우 일련 번호를 확인해서 해수 및 다음 조치 시 우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취급 보고 의무 위반 시 행정 처분입니다. 도소매업자는 또 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일부 항목에 대한 미보고 및 오류보고, 보고기한 초과를 감면 기준이 최근 3개월간 올평균 보고 건수 3% 미만이면서 위반 사실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는 것과 모든 취급자, 즉 누락보고, 미고보고는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외부 소프트웨어, EMR이 됐던 이런 것들, 또 약국 자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산 장애로서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됐거나 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이 인정된 경우,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사례를 몇 가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실물 재고량과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과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보고 편의를 위해서 마약류 취급자는 마통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제약회사나 도매업체는 ERP, 또 병원은 EMR, 또 약국 자체의 조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마통 관리 시스템에 연계하여 보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연계 보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계해서 보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자의 실물 취급 내역과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 내역, 즉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일치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만일 문제가 됐을 때 관할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은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EMR, 약국의 자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났는데 마통과 달랐을 때는 마통에 보고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취급 내용을 보고 기한 내에 보고, 지금 봐서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일주일 내에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 기한을 초과하여 조제하거나 제품명을 오기하였으나 변경 보고 기한을 어긴 경우, 쉽게 말해서 잘못 보고했을 때 다시 할 때는 14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전부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마약 저장시설 점검부는 반드시 비치하여야 됩니다. 마약은 이중장치가 된 철제 근거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경고한 제조된 근거에 보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정인 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데 이건 잘 되어 있는데 저장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행정처분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절피돔, 수면제를 3,000전 정도 훔친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약국장도 같이 처벌을 받는 이런 사례입니다. 약국 직원이 조제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절피돔 3,000정을 절취한 경우입니다. 이때 약국 약사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는 직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내리고 또 관리 의무 소홀을 한 약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부분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재고량하고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 전산상 이런 재고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보고를 위한 실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했는 경우랄지라도 법적인 보고 책임은 마약류 취급자, 즉 법적 보고 의무자에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료 쇼핑 방지망 님스 OR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다든지 또는 정보 연계 소프트웨어, 즉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투약, 조제 일자, 의료기관 종별, 그리고 약품명, 현용별 분류, 주성분명까지, 그리고 투약 수량 정보 등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런 걸 다 모아서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약품의 오남용 이런 것을 통계 처리를 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이 어떤 곳의 서비스에 이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약을 썼는지 이것을 지금은 다 이제 본인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 의심 처방전을 제보하는데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료를 개방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약류 오남용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 폭력, 약물로 먹고 운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또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이런 법적인 면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으로 이런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오늘 교육자들도 전부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약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게 먹었던데 갈수록 더 양을 많이 늘려서 먹어야 되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고 인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그 피해가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 약물들을 우리가 마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 좀 잠깐 쉬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13가지 중에서 마약류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하고 하는 겁니다. 뭐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ADH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메틸페니데이트, 대마초, 또 GHB, 양귀비, 신경안정제, 졸피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약류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카페인이나 본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한각제이고 이것은 기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약물로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독성 약물, 아까 카페인도 중독성에 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독성 약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이 마약류란 마약인 아편, 헤로인, 코카인, 그리고 항생제 약품인 필로폰, 또 식욕억제제, 수면제 이런 것이 있고, 대마로서는 대마초, 헬시시 오일 등이 마약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흡입제로서는 본드라든지 부탄가스, 신락 이런 것들이 흡입제가 될 거고, 기타 담배나 술, 커피 등 이런 것들도 중독성 약물로 분류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마약, 대마 성분의 의약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시판 판매되는 대마 성분, 즉 합법적인 것은 에피디올렉스, 사티백스 이것은 영국에서, 그리고 마리놀은 미국에서, 세사met은
호주에서 시판되는 약제입니다. 그러면 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환자가 이 약을 자가 투약하고 싶다면 먼저 환자가 의사의 소견서를 처음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식약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그 해당 국가로에서 수입을 해서 희귀약품센터가 구입을 해서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릭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시티박스, 그리고 에이즈, 또 항암 환자의 구역구토 치료에 쓰는 마리놀, 또 항암 환자의 구역구토에 쓰는 세사믹, 이런 것들은 FDA에서 이미 다 인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대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에서만 만드는 것들만 대개 인정하고 있지,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다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 이걸 한 2, 3년 전부터 일부 이렇게 대마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이런 대마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에피디올릭스는 카나비디올이 주성분이고, 사탄맥스는 카나비디올에다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이것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타박스를 쓸 때는 다른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절대 듣지 않을 때, 그때 청구해서 써볼 수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놀과 세사밋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THC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대마 성분의 의약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마초란 뭐냐? 대마초에서 얻어지는 물질로서 약 400여 종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낄끼리 또는 풀, 담배, 로타리, 가부털, 이런 말로 이야기되고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억을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킨다든지, 그리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두통, 또 혼란, 이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이 THC 이야기 나와 있는데, 가끔 매스컴에 잘 나오죠. 소량으로도 뇌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약제가 이게 되겠습니다.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것을 원료로 해서 시판되고 있는 약제도 외국에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약의 분류입니다. 마약은 중추신경 흥분제, 억제제, 그리고 진통제, 그 다음에 환각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것은 카페인이나 니코틴, 그리고 필로폰, 코카인 등, 그리고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그리고 식욕 억제제,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시키는 약제로 되어 있고, 감소시키는 것, 억제시키는 약물은, 약물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알코올, 그리고 수면제, GHB 등은 물뽕, 대마 등은 중추신경 억제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로 분류된 것은 자연 앞에서 채취한 몰핀과 코데인, 그 다음에 합성 마약인 헤로인,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하이드로몰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각제로서는 흡입제, 미치광이버섯, 또 LSD, 좀비드럭, 엑스터스, 이런 것들이 환각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것들, 일명 메스암페타민을 필로폰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시로뽕을 마약사범이 뽕쟁이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식욕 억제제로서는 향정인 펜타민, 그리고 펜디메틸리진, 노카세린 이런 것들이 마약류에 속해 있는 식욕 억제제, 쉽게 말해서 우리 살을 빼는 약에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는 다이어트 약품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위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식욕 억제제를 한번 나열해 놔봤습니다. 자, 다음은 올해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을 취급 보고할 때 자주 묻는 질의사항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의 흐름도입니다. 처음에 원료 수입사에서 수입업자에게 하면 때는 수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자에서 제조업자 넘어갈 때는 판매 보고를 하고, 제조업자에서 도매상으로 갈 때는 제조업자는 판매 보고를, 그리고 도매상은 구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상과 병원, 또 도매상과 약국 간에는 도매상에서는 판매 보고를 하고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구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약국 간에서는 약국은 환자 사이에 병원과 약국은 투약 보고를, 그리고 약국은 조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흐름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양도 양수 보고, 그리고 폐기 보고를 마통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통 시스템은 어떻게 보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방법에는 직접 보고와 연계 보고가 있습니다. 직접 보고는 앱으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업로드해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직접 입력해서 앱으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내 취급 보고 양식 엑셀로 다운받아 가지고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해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보고를 많이 하는데, 내부 관리용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통해서 제약회사나 도매는 ERP, 종합병원은 EMR,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병원, 약국 등 처방조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부 관리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개 서버로 해서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는 연계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코드하고 표준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고관리 보고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코드란 무엇이냐 하면은 의약품 품목을 대표하는 코드, 쉽게 말해서 포장 단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슨 약이다 하는 것을 대표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스텔록스를 예를 든다면, 스텔록스라면 제품 코드는 13개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뒤에서 두 번째가 이 0일 때, 두 번째 자리가 0일 때, 이것을 바로 우리가 대표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소 단위할 때 이 1 대표 코드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코드라는 것은 포장 단위별로 부여하는 코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스틸록스가 한 단위가 30정인 것, 그리고 100정인 것, 28정인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코드에서 이 30정짜리는 그 뒤에 오른쪽이 413, 그 다음에 100정짜리는 420, 28정짜리는 437 이렇게 제품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여 코드를 따라 들어가서 각각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스틸록스가 30T 포장, 100T 포장, 28T 포장이 있는데, 이 30T 포장을 사용한 걸로 마통에 보고를 해버리면, 만일 40T가 나왔을 때 30T는 여기서 보고를 하고 10T는 다른 곳에서 조제한 걸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있도 않는 재고에서 보고를 했다 하면 이것은 에러가 생긴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제품 코드, 제조번호, 일련번호를 잘못 선택한 경우 다른 제품으로 인식해서 재고가 틀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품 코드, 이 대표 코드,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우리가 그 제품 코드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반 관리 대상 품목이죠. 향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 관리 대상 품목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시면 돼요. 일반 관리 품목은 일련 번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련 번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마약입니다. 마약 주사제는 일련 번호를 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페티딘 즉을 한 박스가 25앰플인데 4박스를 즉 100앰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산상 재고 차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조번호를 봤더니 끝허리가 301로 끝나는 것이 2개, 2박스, 302로 끝나는 것이 2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50앰플, 50앰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산상에 찾아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투약 보고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조 번호가 302로 끝나면은 이 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련 번호를 1003이라고 꼭 써야 되는데 1008이라고 하면은 입고되지 않아 가지고 전산 재고상에 없는 일련 번호를 입력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고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증 관리 품목인 이런 마약 주사제는 일련 번호를 만일 4개 박스가 있다면 1, 2, 3, 4 뭐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서 여기서 어디서 약을 가지고 조제를 했는지 이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증관리 대상 주사의 경우에서 반드시 수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실물,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확인해서 전산 재고 정보와 일치시켜 보고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사제를 제외한 일반 관리 대상 품목, 이것은 입고된 번호 안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진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통 시스템의 전산 재고 확인과 정정 방법입니다. 자,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 재고 확인을 위한 단계적 검토할 때는 먼저 관리 대상을 확인합니다. 이때 실물 재고와 마통의 재고를 대조를 해서 실물 재고와 전산상 재고 수량이 맞는지 않는지를 찾아가서 만약 맞지 않으면 음수로 아마 마이너스로 재고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수불 이력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세량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이때 보고 종류를 하고 확인하고 또 보고 일자가 혹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보고건을 확인합니다. 즉 잘못된 취급 보고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고 항목에서 해당 보고건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변경 취소 보고를 합니다. 변경 취소 보고는 보고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14일 내에 변경 취소 보고한다겠죠. 이때는 세부 내역 중 즉 품질, 품목 코드, 일련 번호, 제전 번호 이런 수량이 많게 들어가 있는지 이걸 찾아가지고 잘못된 경우는 변경이나 취소 보고를 하는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급 보고별, 보고 유형별 유의사항입니다. 처음에 구입 보고할 때는 마약류 취급자 간 실물이 이동하는 구입 양도 양수시는 취급하는 실물하고 전산상 재고 정보를 반드시 일치시켜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중증관리 품목의 경우는 구입 품목별만이 아니라 일련 번호까지 그리고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일련 번호별로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입한 수량이 여러 개인 경우 이때는 최소 유통단위 1개당 일련 번호를 확인해서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 품목이었을 때는 구입 품목별 제조번호 그러니까 일련 번호를 제외하죠. 이때를 확인해 가지고
제조 번호별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입한 수량이 여러 개일 때 최소 유통단위 1개당 제조번호 이용기간을 확인해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판매할 때는 구입보고, 판매나 구입보고는 최소 유통단위 수량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2개에서 사용을 했다면 밑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 양수에서 처리 절차입니다. 자, 만일 양도자가 처음에 양수하고자 한다면 허가 간청으로 민원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 양도 승인 신청을 하면 이 허가 간청에서 결과를 해신해 줍니다. 해신을 해주면 이 실물이 이동하는 거, 이 실물이 이동할 때 이 날짜를 날짜를 맞춰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 보고는 이 마통 시스템 보고를 하는데 이 실물이 이동할 때 이때를 날로 해서 우리가 양도 양수를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하려는 마약 취급자 등이 사전에 허가 간청, 즉 식약청으로부터 양도 승인을 받은 후 실물 이동할 때 이때 날짜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해수 대상 마약류가 신속한 해수를 위해서 허가 간청의 양도 승인을 받지 않고 실물을 출입고하고 양도 양수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 목적과 맞게 양도 구분값을 입력해서 양수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양도 양수 시 우리가 유의사항입니다. 실물을 반품한 의료기관에서 양도 보고 시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보낸 양도 승인서에 대한 승인 공문에 기재된 공문 시행일자를 취급일자로 한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매업체에서 보고한 양수 보고 일자를 의료기관 양도 보건의 취급일자로 선택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실물을 반품한 의료기관에서 양도 보고할 때는 반품하는 의료기관에서 실물을 출고한 일자, 그것을 기준으로 양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을 반품받은, 즉 수령한 도매업체에서 양수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품 장부를 처리한 날을 양수 보고로 선택한다. 이거 잘못되어 있고, 계산서를 재발행한 날을 취급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 맞느냐? 반품받은 도매업체에서 실물이 입고된 날짜, 입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가 양수 보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하려는 마약류 취급자는 사전에 허가 간청, 즉 지방식약청이죠. 강주 같은 강주 지방식약청입니다. 으로 양도 승인 받은 후 실물을 반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 대상 마약류 양도 양수 방법입니다. 해수 대상 제품을 보유한 마약류 취급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마약 도매업체에 반품하는데, 반품한 업체의 양도 양수자의 보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해수 대상 제품이 일반 관리 대상인 경우 취급 반품한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 나왔었죠. 양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품 받은 업체의 양수자의 보고 방법은 해수 대상 제품을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반품 받은 후 다시 해수 의무자인 제약사에 양도한 도매업체에서는 취급 다음 달의 10일까지 양수 보고 후 양도 보고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중증관리 대상인 경우는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폐업한다.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할 때 마약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고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마약류 통화관리 시스템 보고 및 재고를 확인해서
양도 또는 폐기 신청하고 실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 마약류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가관청에서 해가지고 배업 처리할 때 마약류 재고 확인하고 배업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전에 마통이 아직 보고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모두 보고한 후에 실제 남아있는 실무 재고와 전산 재고, 수량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약류 폐기 절차입니다. 폐기 절차는 재상실, 도난, 분실, 파손, 또 유효기간이 경기됐을 때 이 사고 마약류를 발견을 했으면 법률에 명시된 기간 내에 허가관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도둑 맞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경위를 조사해서 허가 수사기관에 우리가 알려야겠습니다. 즉 도난, 분실, 재의 폐기 처분은 폐기 일자를 발생 보고 일자로 해서 시스템 보고를 하면 되겠고, 또 변질, 부패, 파손, 또 폐기 신청됐을 때, 폐기 신청을 할 때 이때는 폐기 신청 민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됐을 때 약이 뭐 이렇게 물에 젖어버렸다든지 또는 뭐 약이 깨져버렸다든지 이런 경우 폐기 신청할 때는 폐기 민원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관청 보건소에서 폐기 결과 해신이 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마통 시스템에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약류 취급자 등이 사고 마약류, 즉 재상실이나 도난, 분실 등이 발생한 인지한 날로부터 그걸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 마약류에 발생했을 때 증빙서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나 상실했을 때 이때는 관할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이나 도난했을 때 이때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접수증을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해당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고 마약류 및 유통기한 경과 마약류는 어떻게 폐기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질, 부패, 파손, 또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이런 폐기 대상 마약류는 허가관청에 먼저 폐기 민원을 신청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관계 공무원하고 폐기 장소를 협의해서 폐기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폐기를 한 다음에 허가관청에서 폐기 결과의 해신이 온 이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마통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폐기 처리 결과 해신 공문서와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폐기 보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보고하는 폐기 보고 방법입니다. 여기에 사고 마약류, 또 재고 관리 또는 보관하기에 곤란한 사유, 또 기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여기 폐기 사유를 반드시 찾아서 이걸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스템 보고를 할 때 투약 보고 부분입니다. 투약 보고할 때는 환자의 식별 번호, 즉 주민등록번호, 애국인인 경우는 애국인 등록번호나 여권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방 전에 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죠. 그렇듯이 환자 식별 번호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급여가 됐건 비급여가 됐건 관계없이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분류기호입니다. 질병분류기호, 이거 지금 K09라고 되어 있는데 이 K 같은 경우는 질병분류 중에서 소화기에게 질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흡기다 그러면 J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질병분류기호를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건강검진이나 성형수술 이랬을 때는 질병을 G코드를 씁니다. J00, J41.35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회 투여랑 투여 횟수 또 투여 뭐에서 총 투약량
조제 총 처방량 이렇게 하고 만약 조제할 때가 틀리는 경우가 먹는 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제 수량에서 먹는 약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재고 차감값이 되겠습니다. 자, 조제 보고입니다. 마약 관리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마약 관리자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있어서 보고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약 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은 투약 보고를 하든지 조제 보고든지 한 가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마약 관리자가 없는, 쉽게 말해서 처방을 취급하는 의사가 3명 이하인 의료기관, 이곳은 조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마약 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조제 보고한 후 투약 기록은 별도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약 기록이라 하는 것은 간호 기록도 가능하고 또 전자 기록인 EMR 프로그램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투약 조제 보고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환자 식별 번호를 반드시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우리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나 또는 여권번호보다는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번호를 넣게 되어 있고, 애국인의 경우는 애국인 등록번호가 주어집니다. 이 번호나 또는 여권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그 환자 식별번호로서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은 식별번호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이름을 짓지 않는 막 태어난 신생아, 그리고 의식불명인 응급환자, 그러면 그 환자는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렇게 했다가 신원 확인자가 나오면, 확인이 됐을 때는 확인자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자 정보에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입소자, 복지나 보호시설 등 입소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처방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성명하고 주민등록도를 기재해야 된다라고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즉 의사는 처방제를 발행할 때 환자의 성명,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고 해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마약류를 처방 또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년 6월부터 시행을 했으며 2020년에는 프로포폴, 조피돔 식이곡제제였고 지난해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활용을 최근 1년 내 투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의사가 환자에게 사전에 열람 요청 사실을 알리도록 해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제공받은 정보 이런 것들은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약력 진통제 옥시코돈의 안전사용 안내서입니다. 2022년 8월 3일 식약처에서 공고한 건데 옥시코돈에 있어서 옥시코돈은 마약이죠. 마약, 이것은 어떤 약물이냐, 어떤 경우에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투여하느냐, 또는 주의사항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안전서한을 식약처에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즉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가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즉 림스를 통해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사례 마통을 통해서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경우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받아 비품 유통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박땡땡 씨가 부산에 소재해 있는 한 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거짓말을 하고 옥시코돈이라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돈을 현금 받은 후 마약성 진통제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또 재미를 보고 나서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 처방해서 또 불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 씨가 또 사회에 걸쳐서 부산소재의원에서 이 마약용 진통제 이것들을 처방을 받은 후에 시내 약국에 두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약을 조제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6회 이상, 그래서 옥시코돈 900정, 그다음 펜타닐 패치 70정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좀 재미를 본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옛날에 마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통 시스템이 2018년, 그리고 의약품 유통 시스템이 2020년, 이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보다 보면 다 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의심사를 적발을 해서 기획합동 점검을 통해서 적발했던 내용입니다. 즉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의심 환자, 남용 우려자의 불법 투약을 탐지하고 오남용 정보를 제공해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에 크게 기여했다 하는 자기들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공 내역을 이제 좀 더 안정화됐기 때문에 올부터는 2년 동안에 그 자기가 투약받은 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급 보고할 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폐기 대상 마약류 발생할 때 자체 폐기가 가능한지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즉 병원이나 동물병원 또 약국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나 마약류 소매업자가 투약 조제하는 거 남은 마약, 즉 잔여 마약이 됐죠. 이것에 자체 폐기가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폐기 대상 마약류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청을 통해서 폐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효기간 임박 마약류 약품을 폐기하는 기한이 별도로 정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불법이나 도용, 이런 문제가 일부러 유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할 것을 공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방 전에 따라 마약류 조제를 투약하기에 개봉하여 주사기에 옮겨 담았지만은 환자가 그냥 나는 맞기 싫어, 또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투약하지 않는 경우, 않아서 약국으로 반납된 경우 지급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즉 환자의 투약 거부, 사망, 죽는 경우 이런 경우는 투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방을 취소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 즉 약간 기스가 났다든지 또 오염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할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폐기할 때는 폐기가 완료되어 보건소에서 완료 공문을 확인한 뒤에 납통 시스템에 폐기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먹는 약에 있어서 소수점 단위 처방이 나와가지고, 즉 하루에 3분의 1T 곱하기 3일을 해서 했을 때 총 조제량은 0,99가 되겠습니다. 이때 아주 신생하겠죠. 해당 수량을 처방하고 남아있는 소수점 단위의 수량을 모았다가 다음에 기타 출고 처리할 수 있느냐? No, 아니다는 것입니다. 소수점 단위는 남아있는 재고를 기타 출고로 처감할 수 없습니다. 단 소수점 단위의 처방에 따라서 조제 처방하고 잔여량을 추가 조제 투약할 수 없는 경우 조제 투약 보고 시점에 조제량에서 차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제 투약은 0,99제만 이 조제량에서 0,99라 하지 않고 한 T가 나간 걸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제조회사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지급보고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취급한 실물 기준으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보틸이 로슈하고 정군당에서 이렇게 로슈는 수입업체고 정군당은 우리나라 업체인데, 만일 두 개의 회사의 약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20정을 처방을 해서 조제한다 할 때 한국 로슈치를 14정, 정군당치를 6정 조제한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제에서 이 두 가지로 다 보고를 해야만이 마통 시스템에 하고 맞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슈는 619, 그 다음에 정군당은 019 제품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다 두 개 다 밑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 맞다. 즉 라인을 추가해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련 자료는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자료실 마약류 취급 안내서, 그리고 제약회사,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 이런 등등 취급자별로 이렇게 취급 안내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다든지 마약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실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궁금한 점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